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계속 가져갈 거라고 시사했지만 코인 시장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금융당국의 민간 가상화폐 거래 불허 발표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가상자산은 변동폭이 큰 만큼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앞으로 논의될 관련 법안들도 업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네. 지금 비트코인이 상당폭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30% 이상 내려앉기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젯밤 오늘 오전 오늘 새벽까지 시세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급락 폭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또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약간의 반등, 낙폭을 줄이고는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촉발된 것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동안에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했는데 이제 그것이 전력량이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이제 보류를 할 때부터 재료는 많이 소멸됐고 올라가는 탄력들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중국발 규제. 실은 우리가 많이 걱정했던 것이 결국은 당국이 우회적으로 뭐 말이나 이런 규제가 아니라 직접 규제를 할 때 이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이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앞서 뉴스도 나왔지만 FOMC의 4월 의사록에서 한 2명 정도의 위원이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니까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물론 다수의 의견은 아니었습니다만 같이 설상가상 모든 재료가 몰려지면서 가장 현재 재료면에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이 타격을 받았고 뭐 줄줄이 다 뭐 급락세, 폭락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양적 완화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대각자 회수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는 말씀이고요. 네. 결국에 일론 머스크나 중국의 영향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이런 영향까지 가상화폐 시장에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더 보면 비트코인은 물론이고요. 다른 가상 자산들도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보통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이제 대장주기격인 비트코인이 이끌고요. 신흥 강자죠. 뭐 도지코인, 또 하나 이더리움. 이들의 시세가 전반적인 시장의 그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어젯밤 오늘 새벽에 있었을 때 일단 폭락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를 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만 달러까지 위협받는 초반까지 밀렸었고요. 이더리움도 거의 뭐 200달러대까지 오게 되는. 도지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원화로 따지면은 뭐 5천만 원대도 깨졌었고요.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은 300만 원대도 깨져서 260만 원 이 정도였었고 도지코인은 400원대도 깨지고 뭐 이랬었는데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위터 2개를 올립니다. 첫 번째 트위터는 테슬라 해즈 그다음에 이제 이모티콘인데요. 이렇게 황금이 있고 위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도 버티자 뭐 이런 용어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미국 투자자들은 이제 그런 이모티콘을 쓰면 이제 버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황금을 갖고 있다, 버티겠다라는 뜻이겠고요. 그 다음이 자신의 이 재무 책임자죠. 우리는 마스터 오브 코인의 귀재를 갖고 있다. 그게 이제 잭 커코운이라는 현재 재무 최고 책임자를 뭐 믿는다 이런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일론 머스크는 신뢰하고 있다라는 걸 또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하락폭은 줄이기는 줄였는데요. 다만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 정도의 트위터 올리면은 정말 낙폭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폭등을 하는 그 하락폭을 다 제치고 올라가는 모양새였는데 굉장히 많이 좀 영향력, 약발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2개의 트윗이 없었으면 더 많이 하락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걸로 잠정적으로는 이제 하락을 조금은 막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좀 신뢰를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은 사실 워낙에 입장을 바꾸는 그런 트윗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비트코인은 앞서 말씀드렸었죠. 1 비트코인당 28,000달러대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 결제를 연내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3만 달러 넘고 4만, 5만, 6만까지 갔었다가 또 보류하면서 지금까지 떨어뜨리게 만들었었고요. 이제 그 다음이 도지코인이었었는데 자신은 이제 도지의 코인의 아버지다. 이제 도지 파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장난으로 여겼던 도지코인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몰려들게 되면서 또 급등, 폭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뭐 6개월, 7개월 만에 100배가 오르는 그러다가 그 한 코미디 프로였었죠. SNL에 나와서 이제 근데 저 사기라고 했던 저 말은 실은 예. 좀 그 약간 코미디상의 반어적인 이야기였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코믹스럽게 얘기한 거였었는데 예. 저 워딩만 보고 또 한번 폭락했다가 다시 또 이제 이게 의미가 그게 급등했다가요. 아니다. 예, 의미를 예. 찾다가 급등했다가 뭐 비트코인은 큰 전력량을 많이 먹으니까 앞으로 이 도지코인 관계자들과 도지코인에 대한 뭐 응원하고 있다라고 해서 다시 또 도지코인의 시세를 올렸다가 지금 이제 계속 이 트위터로 시세를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어서 네. 네. 아예 이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언제 올릴지를 모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올릴 때마다 크게 이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트윗 올리는 걸 알람 설정해주는 또 그런 것까지도 나오는 좀 웃지 못할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 하나하나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네. 상황이지 않았나 싶은데 요즘 또 논란이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도지코인은 사기다 네. 이렇게 발언했던 그 TV쇼에 출연한 이후에 네. 가상화폐 파티에 참석했다. 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거의 한 30%, 40% 가까이 폭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쇼를 끝나고 나와서 아마 파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사진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아니 그때 그 난리가 있었는데 네. 정작 당사자는 도지 파더라고 하는 사람은 또 그랬었냐라고 해서 점차 이 투자자들의 반응이 싸늘해지고 있고 이제 과거에는 댓글 우리도 아니면 미국도 많이 올리거든요. 네. 네. 굉장히 우호적이고 뭐 일론 머스크를 찬양하고 칭송하는 댓글이 줄을 이뤘다면 최근에는 악플이 진짜 많아요. 네. 이제 그런 거 보면 투자자들의 반응도 상당 부분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주식 시장인 테슬라에게도 영향을 우회적으로 물론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흔들리고 많이 급락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 뭐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뭐 수급이라든가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죠. 아니 저렇게 이 테슬라의 수장이 코인 시장에 가서 뭐 입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오히려 신뢰감 때문에 나는 그냥 테슬라의 주식도 팔란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도 급락하는 또 이런 형국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 이 머스크가 왜 이런 발언들을 자꾸 의도적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를 테슬라에서 몰아내기 위한 그런 또 가상화폐도 생겼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것도 그냥 에피소드 같은데요. 스탑 일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를 막아야 된다라는 네. 게 코인 이름입니다. 그 취지는 뭐냐면 이걸 이제 상장시키고 개발한 사람은 여기 이제 돈들이 몰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 돈을 가지고 테슬라 주식을 사서 미국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주식회사는 이사회 싸움 아닙니까? 네. 네. 이사회에서 일론 머스크를 해임시키겠다라고 할 계획이다라는 이제 저런 취지를 밝히면서 저게 한 또 6배, 5배 이상 또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근데 이것도 좀 그냥 하나의 흐름인 게 넌센스죠. 뭐 얼마나 많이 여기 몰렸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코인 시장은 태스크 재료, 뭐 일론 머스크 재료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단면으로 보여주는 게 저 스탑 일론이라는 또 하나의 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여기에 더해서요 중국발 뉴스도 이 가상화폐 시장 입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이 가상화폐를 시장에서 화폐로 사용하면 안 된다. 네. 예,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실은 이 뉴스, 이 재료가 차원으로 보면 더 근원적이고 아마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현재 전 세계에서 2개 나라죠. 인도하고 터키는 아예 이것을 이제 불법으로 규정을 네.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은 아니잖아요. 해도 되니까. 네. 그냥 법이 없는 거죠.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7년, 2018년 넘어갔을 때 이제 신규 발행이랑 거래 금지 뭐 이 정도는 선언을 했었는데 네. 이제 어젯밤 오늘 새벽에 나왔던 것은 이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전면 금지를 이야기를 하고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 이런 곳에서는 채굴이라고 하죠. 이제 연산 작업을 통하는 그 채굴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아마도 지금 채굴 금지까지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중국 당 내에서는 이제 아예 이 암호화폐와 가상화폐를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이제 그런 취지의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것은 결국 뭐냐? 현재 중국은 이제 위안화를 디지털화로 바꾸는 아직 이건 이제 블록체인 코인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1대1 디지털화인데 디지털 위안을
세게 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디지털 위안이 있는 상황에서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또 있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중국 당국에서 드디어 이제 칼을 들고 굉장히 노골적인 규제에 나섰고 이 부분이 실은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것들 이렇게 그동안은 뭐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라든가 제롬 파월 연준이라든가 이거는 뭐 돈 세탁에 쓰는 거고 네. 내재 가치를 찾을 수 없다 이 정도 발언이었지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 정부가 일단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은 좀 결이 다른 것이 코인베이스도 상장시켰고요. 예, 이렇게 좀 제도권에 들어와서 뭔가를 좀 규제하려는 모양새를 보여서 아직 미국과 중국은 가는 길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역시 이런 거죠. 뭐 중앙은행이 나선다든가 아니면 재무부가 뭐 우리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아예 코인 자체를 불법화하는 규제 금지를 하는 이럴 때는 정말 큰 충격이 되겠죠. 이런 예. 것들은 늘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뭐 각 나라마다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가상화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이제 논의는 없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용어부터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미국은 크립토 커런시라는 그러니까 우린 코인 부르지만 예.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정부도 많이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암호화폐 또 뭐 가상화폐. 예. 근데 거기 화폐란 이게 굉장히 걸리지 않습니까? 중앙 당국에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말이었었죠. 가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온라인상에만 있으니까 하고 화폐란 말을 빼고 투자는 하고 있으니까요. 가상 자산으로 일단 우리나라는 통일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좀 돈 가치로, 그러니까 소위 거래 수단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통화의 디지털화들을 속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디지털화를 하고 지금 계속 코인과 마찬가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여기다 이제 접목시키겠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일단은 같이 뭐 공존하다가도 결국은 하나가 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기억하셔야 되고 다만 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거죠. 지금 금이 근본이제가 끝났지만 버젓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금 가격도 움직이기도 하고 또 달러가 약세되면은 금값도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뭐 비트코인이랑 암호화폐가 신흥 중앙은행의 통화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왜 몰락시키겠느냐? 또 하나의 마치 지금의 금처럼 디지털 금으로서 공존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또 주장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가상 자산의 가치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가상자산 시장에서 문제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게 바로 거래소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일 텐데 네. 지금 법에 따르면 9월 말까지 실명 계좌를 갖추지 못하는 거래소는 영업을 못하게 네. 됩니다. 네. 예, 이 거래소들의 전망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문 닫는 곳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현재 유일한 입법 가상 자산에 대해서가 바로 이 가상 자산 관련한 특정정보금융법, 이 특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의 내용은 뭐냐면 현재 이게 익명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최소한에. 그래서 실명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 인증을 누가 해주냐? 은행이 해라. 그래서 은행한테 책임을 떠넘겨서 은행 너네들이 믿을 만한 거래소에 찾아가지고 그 거래소가 실명 인증해 주세요. 의뢰할 때는 인증해라. 이제 그 정도까지의 법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 현재 아마 투자하신 분들 알겠지만은 실명 인증 계좌를 받을 수 있는 거래소는 4개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뭐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다시 은행들이 과연 이 거래소가 시스템이 뭐 갖췄는지 왜냐하면 은행이 이제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또 할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시한이 유예된 게 9월이거든요. 그럼 그 외에 뭐 열약한다거나 뭐 잘 증명이 안 됐다거나 하는 그런 거래소들은 아예 이제 출금 자체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9월 전에 어쨌든 뭐 거래소를 옮기고 근데 그렇다고 이게 또 지금 제가 뭐 이 대형 거래소로 가라 이렇게 또 강요하는 네.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아. 그런 현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네. 좋겠고 최근에 이 코인 관련한 사기들을 보면
두 축이죠. 하나는 다단계 사기, 또 하나는 이 거래소가 사기를 치는 겁니다. 네. 거래소의 대표들이 횡령 배임을 한다든가 거래소 자체에서 출금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실은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당 일각에서도 조금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특근법 외에 거래소 부분에 대한 것들에 좀 이야기는 되고 있고요. 김병우 의원인가요? 이 네. 발의된 게 하나 있습니다. 가상자산법이라고 해서 이 거래소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예. 규정을 해놓고 가상자산 보관 관리업을 등록을 받자. 등록을 하려면 이제 뭐 요건들이 있어야 될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시스템이라든가 뭐 해킹이 안정하다든가 자본금이라든가 또 대표이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거래소에서 불공정 거래가 나오는 것은 거래소 책임으로 떠넘길 수가 있는 건 네.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까지의 법은 입법 발의가 돼 있는데 다만 현재 정부의 그런 모습들을 봐서는 글쎄요, 아마 현재 이 특근법 정도가 은행을 통한 실명 인증 계좌 받는 것이 거의 최소한의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대형 네 곳이 실명 계좌로 운영이 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래소 자체 내에서도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서버가 이게 불안정하다든지 하여튼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좀 네.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좀 이런 전망이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은행에게만 맡기면 은행은 더 보수적으로 이제 가겠죠. 네. 더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투자자 보호라고 한다면 또 이제 과세도 하고 그러니까 거래소 부분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조금만 더 나아가서 이제 네. 여당에서 여야에서 나오고 있는 정도의 입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주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지금 논의되는 내용들은 거래소의 불안정성을 네. 보완하는 그곳에 좀 집중이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외부의 영향이 많은 상황인데 네. 일론 머스크나 중국 정부나 이런 그 가상화폐 시장이 많이 불안정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뭐 갖고 있던 분들이나 아니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이것도 고민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이요. 어떤 뭐 문법이라든가 과거에 패턴이 있었다라든가 뭐 어쨌든 내재 가치라든가 아니면 보통 우리가 웬만한 자산들은 실적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월세가 나오고 뭐 주식도 배당이 나오고 이거를 이제 금이 좀 다른 자산이기는 한데 네. 금으로 취급하기에는 역사도 굉장히 짧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휘두를 때 위험해 하지마 하는 순간 또 뭐 5배, 10배가 올라와 버리니까 이제는 다들 그냥 입도 다물고 있고 투자자분들도 그냥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래도 좀 우리가 메커니즘을 하나를 본다면 이제 돈들 유동성이 넘치는 바람에 생겨난 새로운 신흥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 유동성이 다시 줄어드는 부분, 가령 인플레 신호, 테이퍼링 시도가 나오면 들어갔던 돈은 다시 빠지게 마련이고 그렇다면 네. 올랐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유동성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면서 투자하라는 정도 그리고 항상 위험 관리하라는 정도가 뭐 다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예. 금리가 오르는지 정부가 돈을 회수하는지 이거를 네.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